요즘 인터넷 자료를 보다 보면 은 가격이 많이 오르고 은이 곧 폭등할 거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몇몇 큰 손들과 금융기관들이 선물 파생으로 수십 년 동안 가격을 쥐고 흔들어 온 구조라서 은 가격은 예측보다 쉽게 오르지 않으며 일반 개인이 뛰어들어서 은 투자를 통해서 한 방에 인생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은 시장 가격은 실제로 미국의 거대 금융 기업에 의해 일부 조작되어 왔었습니다. 2020년 미국 규제 당국에 의해 JP모건이 귀금속 선물과 미국 국채 선물 시장에서 수년간 시세 조작을 한 것이 드러났고 그 대가로 9.2억 달러의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스푸핑이란 수법을 이용하여 시장 가격을 왜곡한 혐의인데요. 스푸핑이란 간단히 말해 귀금속 선물 거래에서 실제로는 사거나 팔 생각도 없는 대량 주문으로 시장 가격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시장 조작으로 간주되어 미국 법상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70년대 말 미국 텍사스의 거부 헌트 형제는 현물 은과 선물 계약을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레버리지까지 극단적으로 활용해서 은 시장을 매점 매석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은 가격은 2달러 수준에서 단기간에 50달러 근처, 현재 가치로 무려 198달러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규제의 역풍이 불어왔는데요. 선물거래소와 감독당국이 증거금 즉 마진 요건을 크게 높이고 신규 매수는 막고 기존 포지션을 줄이기만 허용하는 규정을 도입해버립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은을 더 못 사게 하고 들고 있는 것은 팔게 만들었는데요. 더 이상 레버리지를 확대할 수 없게 되자 헌트 현재는 추가 자금을 대지 못했고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자 쏟아지는 반대 매매에 은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결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은 몰빵 플레이였던 헌트 형제조차 규제와 시장 구조 앞에서는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실패하였습니다. 거대 금융 자본과 규제 당국은 은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이며 이들의 힘은 막강합니다. 이들에 의해 은 가격은 앞으로도 조작되고 언제든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은 시장 구조는 분명 변하고 있습니다. 은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과 구조를 이해한 사람들에게만 어쩌면 은값의 상승은 현실적인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은가격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이해와 은가격의 예측치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실 수 있는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인플레이션 구조상 은가격은 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공통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돈을 안 쓸 수가 없다는 건데요. 미국은 이미 코로나 이후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풀어놓았고 그 후에도 국방비, 복지, 산업보조금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한쪽에서는 긴축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언제든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대표적인 게 상설 레포 같은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국채나 주택 저당증권 등을 담보로 언제든 달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깔아둔 겁니다. 이 말은 곧 진짜 위기가 오면 돈을 더 찍어서라도 시스템을 살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25년 10월 최근 들어서 단기자금 시장에 유동성 경색 신호가 생겼는데요. 이후 상설레포 기구 사용량이 급증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최근 연준에서는 양적 긴축을 줄이는 것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자산 그래프인데요. 최근 들어 자산의 감소세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 그래프가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시중의 채권을 흡수하여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시기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도 77% 이상 됩니다. QE와 더불어 금리 인하까지 고려되고 있는 거죠.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확대는 인플레이션과 자산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자국의 주택 구매력 위기 완화를 위해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시행을 검토 중입니다. 50년 모기지는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서 주택 구매자를 시장에 더 많이 유입시켜 주택가격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위험이 있습니다. 자산 가격의 상승은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를 낳고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인 금이나 은을 매수하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돈 벌기의 예외는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한국 정부 예산은 전년 대비 8% 이상 증가,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이야기는 늘 나오지만 현실은 성장률 둔화, 복지 지출 증가, 인구 구조 문제 때문에 돈을 더 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렇듯 각국 정부가 빚을 늘려서라도 돈을 풀어야 버틸 수 있는 구조이며 인플레이션 증가는 언제든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실질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이 한 번 더 온다면 이때 금은과 같은 실물 자산이 다시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언급드릴 내용은 좀 더 직관적입니다. 은의 경우 공급은 정체인데 산업용 수요가 폭증하는 구조인데요. 공급은 크게 늘지 않는데 쓰이는 곳이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은 진구상에서 전기전도 1등인 금속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의 전극으로 쓰이는 핵심 재료이기도 하죠. 태양광 패널 한 장에 들어가는 은은 기술 발전으로 그램 수는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전체 설치량이 워낙 빨리 늘어나다 보니 태양광에서만 쓰이는 은 소비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보시면 최근 몇 년간 산업용 은 수요가 역대 최고 수준을 찍고 있으나 향후 2028년까지도 전체 발전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앞으로도 태양광 패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한 은의 산업용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산업용 수요 증가의 두 번째 예시로 배터리입니다. 삼성 SDI가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 기술 중 일부는 은탄소 복합 소재를 응급 쪽에 사용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서울 배터리데이 2024에서 1회 충전으로 900km 주행이 가능하고 9분 만에 80% 충전되는 혁신적인 은기반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공개했는데요. 이 기술이 본격 양산에 들어가면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에 은이 1kg 안팎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 EV 판매량이 수천만 대에 이르고 그중 일부만 이 기술을 써도 현재 연간 은 생산량의 상당 부분이 배터리 쪽에 추가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여기에 정책 지정학적인 수요가 하나 더 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잠시 다뤘는데요. 2025년 미국 내무부와 USGS가 발표한 2025년 핵심 광물 리스트에 처음으로 은이 공식 포함되었습니다. 이 리스트에 올랐다는 건 정부 차원의 비축과 국가 안보, 에너지 전환에 꼭 필요한 전략 자원으로 격상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민간 산업 수요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 비축 수요까지 붙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수요를 들 수 있습니다. 보통 은시장에서는 순서가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산업, 공업 수요가 먼저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태양광, 전기차, 전자통신, 의료, 국방 등 2단계에서는 투기보다는 실사용 수요가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서서히 오르고 뉴스 차트에 은이 움직인다는 신호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투자 수요가 뒤늦게 크게 들어오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아래 보시다시피 실물 은 시장은 S&P 시가총액 대비하여 매우 작습니다. S&P 시장이 하락하거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본격화되어 일부 투자 수요가 이동하기만 해도 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은 가격은 거시경제의 변화와 은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의해서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6년 10월에서 11월 말 각 자산별 가격 차트를 비교해보면 S&P와 비트코인은 하락하고 있으며 은 가격은 변동은 없으나 은 가격은 지난 한 달 동안 7%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물론 시계열을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 기간 수익률의 차이가 생기겠지만 현재 한 달 전 대비 각 자산의 수익률에서는 은이 앞서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구조적 변화가 은 가격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